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문 메뉴에도 없는 미역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이 결제를 거부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계산하고 갔는데 다음 날 장염에 걸렸다며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기 틀면 정치 저기 틀면 정치, 하지만 사건 반장은 정치 얘기 1도 않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는 수요일 27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첫눈이 온답니다. 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말이죠. 자, 눈은 1에서 5cm 정도 꽤나 쌓일 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죠. 기온도 크게 훅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가족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주세요 하신 김정옥님. 자, 91살 친정엄마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정민, 딸 수민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백은숙님. 자, 오늘 이른 아침 서울 2호선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깨워도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야, 너 일어나. 그리고 종 내려 하신 성인감님. 자, 전주 평화동 사거리입니다. 차 급정거하면 큰일 나. 반으로 접혀 몸이. 자, 그렇게 발 올리지 마셔 하신 김태진님. 자, 지난 토요일 밤 16살 딸아이 잘 돌봐주신 서울 마포서 홍익지구대의 김태희 경찰관님 이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신 김선하님. 자, 광양의 배소희님, 황윤정님, 이재주님, 김수연님, 임영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손 꼭 잡고 튀었다. 제목이 절반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이는 가게 안으로 중년 커플 주목해주세요. 자, 술과 안주를 이제 시켜서 냠냠쩝쩝하면서 신나는 붉은 파티. 자기야, 나 취했죠? 아유, 깍쟁이 귀여워라. 아, 해봐, 옳지 막 먹여도 주고. 자기야, 나 화장실 다녀올게 하면서 이렇게 등 토닥이면서 가요. 자, 다녀와서는 말이죠. 아유, 또 자기야, 나 왔죠? 하면서 자, 저렇게 막 등을 쓰다듬죠. 아유, 분위기 좋아. 영화를 찍어 아주. 자, 그런데 저렇게 그냥 가면은 안 되잖아. 어디가? 그렇습니다. 팔짱 끼고 유유히 페이드 아웃. 아, 저는 깜빡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25일 공덕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먹튀 사건입니다. 사장이 제보를 해왔고요. 부부로 보이는 한 중년 커플이 술과 안주 약 6만 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간 뒤에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에 따르면 그렇게 취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직원은 바쁜 시간에 혼자 가게를 돌보고 있어서 뒤늦게 부부가 있던 이 빈자리를 봤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이좋게 보신 것처럼 두 손을 꼭 잡고 사라졌는데요. 직원이 바로 제보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직 잡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온 걸 보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먹튀인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글쎄요, 부부가 저렇게 바깥에서 다정하게 저럴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죠? 야, 공교롭게도 다음 날 또 먹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명의 남자가 와서 6만 원치 시켜 먹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거는 2명이 먼저 왔다가 한 명씩 합석했던 사건이고요. 우르르 옷챙겨서 나가는 걸 보고 직원이 어디 가나 저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 나갔는데 담배를 피고 있었대요.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 먹튀일 가능성 알고도 매우 높아 보이고 술은 좀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6월 중순부터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먹튀 사건이 총 5건이라고 해요. 너무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근로 의혹
장사할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하죠. 딴 거는 몰라도 뭐 신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 갖고 와라. 믿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제발 먹튀 없는 사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얼굴만 공개가 되면 먹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사건 반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심야 편의점 난동입니다. 자, 분노 유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알바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통화하던 저 남자. 잘 것 썼다고 건네줘구는 음료 매대 앞을 서성서성. 자, 그런데 난데없이 빵! 야이씨, 이게 뭐야, 씨! 팍! 난동 시작. 심지어 알바를 잡으려 계산대로 막 저렇게 쾅쾅 내리치네. 자, 손에 잡힌 대로 막 던져. 무차별 공격. 아이고 세상. 아이고 몇 개를 던져. 아이고 아수라장을 만드네. 자, 아유 난 난동을 부리더니 말이죠. 체력이 방전되는지 편의점 한복판에 저렇게 가더니 철썩 주저앉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저 양반 뭘 또 주섬주섬 또 정리를 해. 자, 바로 그때 지인 여성이 이제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아, 아유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하면서 막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질질 끌고 갑니다. 자,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길래 자, 난동을 피워도 무슨 맥락이 있어야지 말이죠. 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밤 11시에 충북 진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장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런 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남성은 물건을 고르는 듯 하더니 편의점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욕설도 하고 뭐 오늘 죽여버린다, 신고해라, 경찰 불러라 이런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놀라서 사과를 하면서 진정하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이 폭언과 이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잡으려고 계산대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에 신고하고 무서웠지만 경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술 냄새를 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등짝 스매싱 하면서 끌고 나가는 저분의 반응을 보니까 양 변호사님 네. 왠지 습관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이 왔고 지금 보신 것처럼 와서 등짝을 이렇게 뭐 세게 때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어쨌든 또 사고 쳤네라고 하면서 타박을 하고 끌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CCTV 영상을 보면서 뭔가 정상이 아닐 것 같다, 아닌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남성이 운전을 해서 가요. CCTV 보면.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네, 남성이 다시 한번 볼 수 운전을 해서 있을까요? 가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술을 먹었으면 음주운전이 분명한 거고 정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운전까지 할 정도면.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은 지금 저 알바상의 설명만 이렇게 듣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저 보세요. 예, 운전해서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생으로부터 이 그 상황만 전해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아직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바생에게 쌍욕을 퍼부은 것뿐만 아니라 뭐 쇠붙이 붙어있는 그런 음식류, 소세지 같은 거, 납 같은 거 붙어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집어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이 알바생 정형외과 진료도 받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거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제보해 주신 분은 사장님이다. 이게 이 가게를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지만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저런 짓을 했냐라고 하고 있고 경찰 사장님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일단 업무방해하고 재물손괴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저건 저 알바생에 대한 명백한 특수폭행도 돼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정말 별꼴이야.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공원입니다. 한 여성이 바리캉을 들고 윙윙윙. 자, 휠체어 탄 남성이 정수리를 잡고 옆머리를 저렇게 쓱쓱 커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머리카락 바람을 타고 슝슝슝 날리더라. 자, 박 교수님, 저희가 공원에서 개털 미는 건 봤어도 사람 머리털을 미는 건 지금 일단 처음 봅니다. 뭐 사람 머리털이라서 괜찮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도 볼 때도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보하신 분이 볼 때는 더더구나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인천시청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 바닥에 뭐 비닐을 좀 깔아놓는다던가 중간에 뭐 비닐 같은 데다 머리카락을 좀 넣는다던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이러셔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치울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90% 정도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 날아갔고 마지막에 바리깡 정도만
것만 이렇게 비닐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다라고 제보하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다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놀이터에선 저 남성 휙, 휙. 이건 바람을 가르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자, 역시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그네 뒤에서도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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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애들은 가라. 오늘 밤 놀이터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자, 박 변호사님, 제가 뭘 여쭐지 벌써 아시죠? 형편없는 스윙입니다. 저럴 바야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요. 형편없어요. 머리가 다 들려지고 저런 스윙이면 밖에서 할 게 아닙니다. 저는 프로 선수라도 밖에서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저기 어디냐면 서울 중랑구에 있는 공원에서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놀이터요. 놀이터.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고 인근에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임 제보하신 분이 아이하고 손자하고 가다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신고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보면 옆에 사람들 가더라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스윙을 해요. 그러게. 엉망입니다. 근데 최악입니다. 저 봐요, 머리 들리죠? 왔다 갔다 뭐 야구합니까? 저래차 될 일 아니고 저런 스윙이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제대로 배우시고 집에서 하세요. 아, 집에서도 하면 안 되나?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간 큰 도둑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미용실의 남성 입장. 지연아, 요즘 잘 지내? 하면서 막 안쪽을 쓱쓱 확인하죠. 자, 슬쩍 접근하면서 손님, 저기 뭔가를 막 보더니, 손님 옷에 더듬. 자, 주머니 안쪽까지 봤지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자 2차 시도. 이번에는 또 전화하면서 안쪽으로 다가갑니다. 야, 근데 사장님 지금 머리컷 돼요? 자, 태연하게 물어보면서 카운터 위를 스캔. 가제트 팔 솟아라. 오케이, 사장님 지갑 까릿. 자, 저렇게 쥐어들더니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간이 큰 정도가 아니라 저 인간 아주 배 밖으로 나왔네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보신 것처럼요.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손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통화하는 척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연하게 들어와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이 벗어놓은 옷에서 지갑 있는지를 뒤졌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신 것처럼 카운터 쪽으로 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한테도 뭔가를 물어보는 척하고 지갑을 싹 빼갔다고 하는데 저 지갑 안에 뭐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지갑값만 빼고도 한 5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얼굴에 뭐 마스크도 없고 모자 같은 것도 없고 아예 가릴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은 신고는 했는데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저런 사람이면 혹시 찾아와서 또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되신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저 인간이 와서 사장님한테 해코지하면 저희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해요.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예. 지가 뭐 무슨 독립운동 한 겁니까? 네. 도둑질하다가 저렇게 얼굴이 잡혔는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솔직한 당신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은 3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결혼 8년 차로 맞벌이로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왔는데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이 소송까지 벌이면서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덩달아서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제 남동생까지 올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은 마지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서로를 욕하고 너는 엄마 편이니 아빠 편이니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하십니다. 심지어 남동생도 저를 붙잡고 한풀이를 하고요. 이 모든 걸 혼자 받아내고 있다가 저는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힘든 마음에 남편에게 가족 문제를 상의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남편이 이 모든 사태는 다 너희 가족들이 철이 없어서 벌어진 대참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남편의 말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었겠죠? 시부모님은 예전에 이혼하신 상태고 시누이도 이혼 경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가정사에 이런 반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이 저로서는 너무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나 지금 진짜 어이없다. 아, 왜 친정에서 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해? 당신네 가족들 때문에 당신 속상해하는 거. 아, 옆에서 보니까 나도 짜증나니까 에이그 너네 가족들 정말 뜨뜨뜨 하면서 너 역성 들어준 거 아니야? 맥락 파악이 안 되니?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야, 우리 집도 피차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내 앞에서 징징대질 말든가, 동그라미. 백단이 아나운서 손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자, 다른 사람들 보고 소수 의견일 것 같다 하면서 안 든 것 같아요. 자, 사연자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당신 말에 악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당신 말 틀린 거 없다고. 하지만 당신네 집안에 대해서 내가 언제 말 함부로 한 적 있냐? 그럼 당신도 조금은 예의를 갖췄어야지. 그리고 누가 당신한테 평가를 듣고 싶대.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 후벼 파야 속이 후련했냐.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이건 좀 약간 상식 아닌가요? 나는 우리 집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어도 그 험담을 한다고 너까지 같이 험담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결혼 기본 상식 AB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 속상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하루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남편이 사실 악의를 가지고 이랬거나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너네 식구들 정말 큰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철이 없어서라니 약간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엄마 아버지께서 소송하는 거를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동생까지 소송하는 중이니까 남편께서 이럴 때는 위로해 주셨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철이 없다니요.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집안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혼하는 커플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이걸 갖고 그것은 그르고 이혼하지 않는 것은 옳고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하고 있고 본인 집안 또 어머니, 아버지, 시누이까지 이혼을 했습니다. 철이 없는 거는 누굴까요?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하며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좀 남편이 철이 없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입 닫고. 가만히. 꾹 입 닫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건 당연히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기대는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남편분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먼지님, 남편 말 참 못됐게 하네요. 솔직히 아니라 비난이고 욕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용성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골골백선님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 모아 미래도 2단지 아파트 사시는 김민정님 보고 계신가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상습적인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는 차에 흠집까지 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어떤 남성이 손에 물병을 쥐고 오더니 말이죠. 갑자기 차량 보닛을 향해서 물병을 갖다가 휙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요. 세상에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차체를 향해서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너 얼굴 나 똑똑히 기억한다. 조심해 하셨네요.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 씨 SNS에 갓난아기와 찍은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다름 아닌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매체에선 그 아이의 아버지로 배우 정우성 씨를 지목했고 소속사 측에서도 곧바로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상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 외에는 이 기사가 가장 뜨거운 그 대중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배우 정우성 씨의 등남 소식. 최근 배우 신현빈 씨하고의 열애설이 있긴 했지만 양측 다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해서 그렇게 뭐 흐물흐물해졌고, 자,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등남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 문가비 씨가 지난 3월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고 또 아이의 아빠인 사람이 바로 정우성이다라고 이렇게 어제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정우성 씨 측에서 바로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했고요. 뭐 정우성 씨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문가비 씨를 모르는 분들은 모델이고 2017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몇 곳에 나왔던,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었던 그런 분인데요. 두 사람이 2년 전에 한 그 모임에서 만났고 상당히 연락을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문가비 씨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정우성 씨도 또 기뻐하면서 모든 분의 양육에 있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의 소중한 어떤 생명이 온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또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도 왕왕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자, 근데 바로 또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또 다른 매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이제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 양육과 결혼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걸로 확인이 됐다고 보도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최근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문가비 씨는 결혼을 해서 이 아이에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지만 정우성 씨는 결혼은 안 된다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 몇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었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임신 소식을 알렸고 결국 출산을 했는데 이 친자 검사를 마친 정우성 씨는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만 역할을 인정하고 뭐 문가비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건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결혼 없이 그 아이만 낳기로, 그리고 이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제가 말을 좀 실수하면 이게 또 이렇게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니 뭐가 됐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어떤 부부관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부부관계나 가족 형태는 아니죠. 네, 뭐 무엇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들은 이런 선택을 지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문가비 씨가 먼저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아들의 일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조용히 임신 기간을 보냈고 이 모든 건 다 아이를 위함이었다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 예쁜 말들을 쓰기는 했지만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아빠가 누구라는 거지? 그 미혼모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게 혹시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고백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측근에 따르면 문가비 씨가 이렇게 뒤늦게 출산 사실을 공개한 건 정우성 씨와의 양육 및 결혼에 대한 갈등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지금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진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두 사람만 알겠지만 일단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보면 등남을 아이를 딱 출산하자마자 이 사실을 공개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한참 지나서 공개가 된 거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아이를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렇죠. 뭐 그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정우성 씨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소속사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친자가 맞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친자 맞다라고 소속사가 밝혔고요. SNS 통해 공개한 아이. 그리고 이제 양육 방식 관련해서는 좀 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네티즌 사이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3월 달에 출산했습니다. 8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이때까지 양육 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다만 또 친자를 인정하면서 아버지로서까지 책임하겠다. 이건 좋아 보이긴 한데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네티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약간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깜짝 놀랄 소식에 따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열애 중. 자, 배우 정우성 씨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혹시 문가비 씨하고 그 아이 양육이라든가 이런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가 안 됐던 배경에 이 정우성 씨의 다른 열애가 문제가 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정우성 씨는 다른 연인을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잠깐 이렇게 뭐 만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까운 이정재 씨 워낙 친구로 동료로 가까운 사이니까 그 이정재 씨, 임세령 씨하고 같이 4명이 같이 만날 정도로 공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1년 넘도록 교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 넘게 그렇게 연애를 했다라면 혹시 이미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가 자신의 혼외자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연인과의 교제를 시작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거 사생활 문제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서는 이 정우성 씨가 실제로 교제하고 있는 그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또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또 그걸 알게 돼서 그 일반인 여자친구 애인이 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오늘 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또 돌기도 했는데 방금 뭐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일반인 비연예인 여자친구랑 동일 인물인지는 저희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얼마 전이에요. 지난 9월 정우성 씨가 일반인 여성과 함께 다정하게 스티커 사진을 찍은, 지금 이 사진이 저희 제보를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9월에 강남의 한 스티커 사진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흘리고 간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다정한 커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어서 자세히 보니까 배우 정우성 씨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일반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티커 사진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좀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서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그 사생활이죠. 사생활은 뭐 그 사람이 연예인이든 누구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오늘 세간에 뭐 관심이 집중됐던 그런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네. 정우성 씨가 이 결혼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또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래, 그렇죠. 네. 아이에 대한 애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아이는 2명 이상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3명까지도 갖고 싶은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더 따뜻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가정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가장이 내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가수 성시경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시기를 놓쳤다. 배우나 연예인들이 불쌍한 거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냐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예. 이제 그 지난해 11월 그 성시경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는 이미 문가비 씨, 모델 문가비 씨의 그 임신 소식을 들었던, 아마도 추측컨대. 왜냐면 3월에 나왔기 때문에 11월 정도면 임신 사실을 알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성시경 씨 유튜브에는 왜 결혼 안 하냐고 하니까 시기 놓친 거라고 하면서, 누리꾼들은 그렇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비판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문가비 씨 아이도 있고 또 다른 또
비연예인하고 좀 교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회생 불가할 정도의 이미지 타격이 좀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정우성 씨 이미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하는 말 하나하나 막 다들 새겨 듣고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다 작품이 좀 대박 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도 하면서 또 SNS에 보면 아이가 불쌍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고 왜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뭐 피임이라든지 제대로 된 거 안 하느냐, 왜 결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좀 누리꾼들이나 네티즌들이 눈여겨보는 게 2018년도에 지금 미혼모 위한 캠페인 참여를 했는데 미혼모 캠페인이요? 그때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면 예. 부담된다 촬영을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한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조금 모순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네티즌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진짜 뭐 입장이 많이들 갈려요. 저희가 뭐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연애 감정도 없는 여성과 강제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30년 전이라면 세상의 어떤 눈초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위장 결혼이라도 했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정우성 씨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양 변호사님,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보니까 오는 29일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영화 서울의 봄 나무주연상 후보로 그 후보에 올랐대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천상 거기 뭐 시상식에 참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할 것이고. 예. 글쎄 뭔가 입장을 밝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비리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질문을 안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기자들 입장에서. 근데 한 가지 또 이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서울의 봄이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1,000만이 넘게 관객이 들었는데 이 정우성 씨가 새로운 CF 계약을 또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워낙 스테지만 또 스타덤에 올랐으니까 뭔가를 계약을 할 법도 한데 CF 계약을 안 했어요? 네, 새 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혹시 지난해부터 뭔가 정우성 씨가 아이의 출산에 대비해서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뭔가 구설수에 오르면 위약금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배우를 찍고도 CF 새로 안 찍은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뒷말도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 유엔 난민 대사를 또 9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올해 또 사임을 해서 이런 것들이 혹시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말들도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이건 비판하는 쪽은 공통적으로 충격은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정우성은 대한민국 영화계에 그냥 누가 뭐라도 톱스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29일 날 청룡영화제 시상식 때 어떤 또 뭐 입장을 내놓는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주문 메뉴에도 없는 미역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이 결제를 거부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계산하고 갔는데 다음 날 장염에 걸렸다며 병원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15년째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난 토요일에 온 손님 때문에 고소까지 고민하고 있다. 네, 지난 23일 저녁 7시쯤에 40대로 보이는 부부가 자녀 2명과 함께 횟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가족 손님은 회 2인 세트를 포함해서 11만 8천 원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사장 주장에 따르면 1시간쯤 후에 남성 손님이 계산대로 와서 직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테이블에 미역국이 나가는 걸 봤는데 왜 우리 테이블은 안 줬냐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직원은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는 미역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손님이 혹시 아이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따로 요청을 해서 드린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해당 횟집은 낮 식사 메뉴에 미역국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침 그날에는 미역국이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줬던 거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 상황이. 자, 저렇게 사장님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뭐 수긍을 하고 돌아갔으면 저희가 다루진 그럼 않겠죠. 끝날 일인데 아마 직원에게 사장 어디 있어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접 나가서 다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메뉴상 그게 미역국이 포함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해서 제공이 된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아, 다른 테이블에 왜 없냐고 소리를 이제 질렀다고 하고요. 주문 메뉴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배려했던 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포장해 드린다. 그러니까 또 필요 없다. 됐다 그러니까 음료수라도 챙겨 드릴까? 아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서 이거 못 먹겠다. 특히 음식값 다 계산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때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밥값이라도 좀 빼드릴까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른 손님한테도 미역국 주지 말아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 도를 좀 넘으신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 부를까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부 손님이 같이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역국을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 참, 미역국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싶은데. 자, 아무튼 이 손님의 계속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런 소란 행위에 다른 손님들이 아, 사장님 시끄러워서 밥 못 먹겠어요. 진짜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횟집으로 왔죠. 자, 이 남성 손님 순순히 계산하고 그냥 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배 아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 경찰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불러! 옆에서 여자가 또 와서 그래 하더라고요. 경찰이 계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순순히 계산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좀 서비스 해드린다 했으니까 좀 할인 좀 해드릴게 하니까 됐어 필요 없어요. 다 계산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계산 딱 끝나자마자 경찰이 옆에 서 있는데 배 아파. 아씨 배 아파. 야 병원 가자. 딱 이 말투로. 자, 일단 이 사장님 주장입니다. 저 남성 손님 식사를 하러 왔을 때는 그 계산하기 전까지는 전혀 말짱. 자, 그런데 계산을 하자마자 갑자기 막 또 경찰도 있는 데서 아유 배 아파 뭐 이랬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계산하자마자 막 배 아프다 그러고 토할 것 같다 그러고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를 다른 손님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기 압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다 손님들이 있는 데서 토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아마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중재를 했나 본데 어쨌든 계속 경찰 앞에서 아프다, 뭐 배 아프다, 토할 것 같다 그러다 일단 갔다고 합니다. 자, 실제 뭐 배가 아프셨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사장님은 저 소란 이후에 정말 진이 쏙 빠지셨대요. 힘겹게 장사를 마치고 나서 CCTV 영상 혹시나 싶어서 CCTV 영상을 돌려보셨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남자분께서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아기가 미역국을 먹고 있는 거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와이프랑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가 남자가 오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오 하고 여자가 엄지척까지 해줘요. 그냥 뭐 5만 원만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장님은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저 CCTV를 왜 보셨냐면 이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갈 때 다른 손님들이 저 사람들 아까부터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혹시나 싶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좀 전에 본 것처럼 저 남자 손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이제 아이가 미역국 먹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저걸 보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저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고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저렇게 여자 손님한테 귓속말로 쏙닥쏙닥 하고 그리고 남자 손님이 손을 딱 펴서 오를 딱 표시하니까 여자 손님이 이 엄지척을 딱 했다는 거죠. 그게 사장님이 추측에 혹시 그러면 야 우리 5만 원 정도만 내기자 그러니까 여자 손님이 좋아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장님 입장에서의 해석이 좀 들어갔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분은 공판장 경매 사인이라고 말해주시는데 뭐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뭐 모르겠어요. 예. 예. 자, 근데 그 이 남성 손님이 네. 어제 일요일이네요. 어제 왔었다고요? 사장의 주장이긴 한데 사장님이 가게에 있지 않을 때 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제 응대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확인서를 하나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병원에 간 기록입니다. 당일날. 그래서 병명에 상세 불명의 위장염을 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직원이
병원비 받으러 오셨냐 하니까 병원비 받으러 왔다라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보험 뭐 영업 배상 보험 같은 게 가능한데 하려면 보니까 아프긴 아프셨네요. 뭔가 저거 그냥 받기는 어렵거든요. 위장염 뭐 결장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러게요. 그래서 식당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필요하니까 보험 접수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도 왔었고 또 부부 왔으면 3명 같이 왔는데 왜 한 명만 아프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3명 다 지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횟집 사장님의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뭐 그냥 예단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아프셨다는 진단서도 있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손님께서 저희 이 사장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무슨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 변호사님, 뭐 좀 어떻게 좀 이거 보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게 그냥 쉽게 너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일단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님이 실제로 배탈이 났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전에 가게에서 했던 행동들을 사장님은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어디 식당가 가봐도 다들 불경기라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 횟집도 15년 동안 연중 무휴로 일을 했다가 워낙 지금 장사가 좀 안 돼서 직원 숫자도 절반으로 줄이고 진짜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그리고 업무방해 같은 것이 될 수 있는지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해서 법적 조치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손님께서도 만약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얘야, 지금 어디니?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한 중년 여성이 문자도 남겨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는데요. 결국 여성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딱 마주친 세 남녀. 여성은 다정한 커플을 쏘아보며 잔뜩 화가 나는데요. 대체 이들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부모님을 대신해서 직접 남동생을 고발한다는 누님의 제보입니다. 네, 이 누님 40대 여성이시고요. 이 남동생이 있는데 학창 시절부터 좀 말썽을 좀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의 남동생이 12년 전에 갑자기 아래로 뛰동갑인 여성과 사고를 쳐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고 세 자녀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전에 이제 이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이는 내가 대신 다 키우겠다라고 식구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이윤즉슨 이제 이 여성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도 나의 삶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전체한테 그럼 앞으로 잘 너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라 라면서 필라테스 학원을 이 동생이 턱 차려줬고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예.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는 절대 일자를 받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통이 커 이렇게. 사실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이 남동생이 자영업을 하는데 월 수입이 8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빠서 이 세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방에 계시는 70대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올라와 주시면 월급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애들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거절을 했다가 결국 일도 그만두고 이사를 오셨는데요. 남동생에게는 초등학생 아들 2명 그리고 4살 딸이 있었는데 한참 손이 많이 갈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밥부터 학교 등원의 하원까지 거의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아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돈 왕창 드릴 테니까 우리 애들 3명 좀 키워줘. 자,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남동생하고 합가를 한 뒤로 부모님한테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제보자 이 따님 누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점점 애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집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만나면 엄마가 물건을 살 때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다든지 아빠가 옷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빠 왜 그 구멍 난 거 입어? 옷 사지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런다든지 엄마 아빠 핸드폰이 초라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아빠 적금을 깨고 엄마도 엄마 적금을 깨고 그러면 버티시는 거예요. 너무 짜증난다 진짜.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자기가 돈을 잘 버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800만 원 버니까 이제 넉넉하게 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으로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30만 원에 카드 한 장 드렸대요. 근데 이 카드는 학원비만 결제해야지 학원비가 아닌 걸로 결제하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왜 쓰냐고 막 그랬대요. 130만 원도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는 어리니까 3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책정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부모님은 굶습니까? 네, 부모님 생활비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본인도 밥 다 먹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이렇게 생활비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불가능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오전에 상가 건물 청소를 나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야간에 경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족해서 결국 부모님의 적금을 깨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들이야, 이게 왼수지? 네, 부모님도 생활비가 너무 적으니까 더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400만 원도 못 번다. 이 전처 필라테스 학원 차려줘. 이 대출금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투잡이라도 뛰겠다더니 일하느라 바쁘다고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70대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상포진까지 걸렸고 병원에 가려고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도 없던 상황이어서 결국 엄마는 막내 손녀를 끌어안고 병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병원이 있던 상가 건물에서 아들을 본 겁니다. 이게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즐기다가 걸린 겁니다. 이 사람 아니네, 이거. 인간 아니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하고 새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거. 아니, 자기 새끼 자기가 키워야지.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 새 여자친구 전처는 12살 어렸는데 이 사람은 10살 어린 연하였다고 하고요. 아마 이 새 여자친구도 아마 좀 애교 부리는 스타일이라 빵 집에 보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빠야가 너무 다정했어요. 저희 사귄 기념으로 불가 땡 사줬고요. 100일 선물로 구땡 가방 사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혹시 아이 낳으면 시부모가 다 봐주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제가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막 퍼질러 낳고 이게 진짜 부모한테 다 육아 맡기는 사람들 너무 싫어 진짜. 너무 너무 무책임하고 지금 또 그러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죠. 이제 이 사연자분 저희한테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번에는 부모님 대신 찾아가서 너 도대체 왜 그래 정신 차려고 했더니 남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네가 뭔데 집안일에 간섭을 하냐? 너는 결혼했으니까 출가 외인이니까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자기 버르장머리도 없네. 아니 자기 부모님 아니 결혼하게 되면 뭐 친정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양육비라도 저 전치한테 가서 받아와라 그랬더니 자존심 상하게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돌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지금 어머니 매일 울고 그리고 뭐 네 집 지키는 개가 된 기분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서 세상에. 정말 뼈 있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 앞에서는 우리 엄마가 안 울던데 이런 얘기를 나이를 먹긴 먹은 걸까요? 저 남동생이란 사람은? 세상에 어머님이 지금 매일 우신답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70대 부모님 등골 빼먹는 돌신 남동생. 전 올케에게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전 올케에게 뭐하러 받아? 아니, 이걸 왜 받아? 이 아들놈 이상한.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양육비는 아마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지금 변경 청구도 가능한데 전 올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아들이 줘야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니까 부모님이 지금 올케한테 소송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만약 하려면 소송 구조는 이 지금 아들이 전처한테 이제 소송하는 건데 지금 합의 봤다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사정이 변경됐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은 돌싱인 이 남동생이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 지금 인질극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손주들을 인질로 삼아서 맞아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피땀을 지금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질 딱 좋은 표현이십니다, 교수님. 네, 정말 이제 살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냥 본인이 멋진 남자가 되는 것만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사실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멋있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너무너무 한심한 남자인 거죠. 여기서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고 그다음에 전 뭐 부인이라던가 지금 여자친구라던가 본인이라던가 이런 데 먹고 쓰고 쇼핑하는데 지금 쓸 때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일단은 아이들을 못 돌봐주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나중에 그래야 더 잘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 좀 강경하게 나가셔서 이 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 하십니까? 네, 한인자님 올케 한 대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할 때 합의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손희조님은 아들한테 알아서 하라 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주들 그냥 돌려보내세요. 아이고 참.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My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카리나의 겨울 버킷리스트. 첫눈 오는 날 캠핑. 나만의 감성 남기기. 선물로 줄 목도리 짜기. 진짜 겨울을 만나다. 하이 노르디스크. 주문하신 소파가 나옵니다. 소파를 주문 즉시 받았다면 그건 성급한 소파일 뿐 자코모는 아니지. 이것이 1등 소파 브랜드의 퀄리티 정신. 소파는 결국 자코모.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도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곧바로 유튜브 라이브 사반 후반 박준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바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